이철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의 이 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던 건데,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사실인데 이 광주의 80년 5.18 그 찬란한 역사에 대해서 아직도 이걸 왜곡하는 분들이 있고 폄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고,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에 5.18 망언을 했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또 우리 여기 국방위원회의 신원식 장관, 이런 분들은 물론 요직에 앉지는 않았지만은 이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은 아직도 5.18을 폄훼하는 이런 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광동 이 진실화위원장은 지금도 그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을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광주의 80년 광주를 어떻게 보고 있나, 여기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신원식 국방장관은 2019년 9월에 유튜브 신인균의 국방TV에 나와가지고 5.18 특별법은 한국군을 와해시키려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및 공작이라고, 그리고 보수는 세뇌됐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 아시죠? 네. 그리고 이 전두환은 강주에 가서 사계 간 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는데 광주에 불러서 망신을 주고 있다, 이런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원식 장관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인 시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의 얘기입니다. 20년 2월 정광훈 목사는 광주 사태는 박헌영이 심어둔 공산당 지하 조직이 북한과 내통해서 일어난 것, 이런 망언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공식 조직인 광주진상위원회에서 북한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광훈 목사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년 2월에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판단은 끝났다고 보는데,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 정한 가치나 성격의 문제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건강성을 위해서도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제되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나 정광훈 목사야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신원식 국방장관, 이런 분들을 요직에 앉히는,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얘기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그런 중책에 앉힌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냉정하게 지금 이제 위원회가 곧 끝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분명히 남겨놓고 절대로 이런 일은 있었으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잘못한 처사다라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위원회 활동입니다만은. 결론에도 분명히 명시하겠습니다만은 대정부 권고안에 관행, 교육, 관련 법
이 시정 사항을 반드시 정부에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예. 1분 30초가 남았는데. 저기 5.18 진상규명 예, 조사위원장님께 질문 앞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해서 그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행스럽게 어쨌든 종료 시점 전까지 네. 일단 결정을 하시겠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어쨌든 소수 의견을 붙여서 표결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2월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실제 이제 조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예. 이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실제 추가로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결정했던 것들만 가지고 조사 보고서를 쓰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러려면 이 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한 법 개정 기한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맞는 아니 거죠. 6개월은 보장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예. 2024년 6월 26일까지. 다만 위원의 임기가 금년 12월 26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국가보고서를 의결해야 될 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법이 지금 일종의 입법 미비 상태로 양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우리 위원회가 잘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국방부에서 지원단이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비로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협조적이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위원장님 이제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의결을 한 내용이 이게 위원회가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활동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법에 의한 기관에 의해서 조사해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한 내용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게 되나요? 그 내용들이? 현재는 의결을 하고 그 의결한 내용은 국가보고서로서의 역사적인 기준 지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정부 권고안이 각 조사 과제마다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은 약 8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권고 사항을 받은 정부 해당 행정관청이 그것을 이행해야 될 강제 규정은 없는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 송갑석 의원께서 아마 그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그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건 분명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타위원회에서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우리 송선태 위원장님 네.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그 직원님들 그 지난 4년간 정말 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 그 활용 점정이란 말씀하시죠? 네네. 예, 정말 이 보고서 종합 보고서가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말 그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을 해가지고 역사적 사실 진실만을 담아서 멋지고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병무청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윤호덕 의원님께서